안녕하세요. 바야TV의 메이드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로봇, 그러니까 도형적인, 기하도형적인 직선, 타원, 정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봇을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연물, 뭐 로봇이 아닌, 뭐 인체든 동물이든 그런 자연물을 가지고 어떻게 직선이나 타원이나 어떤 기하 도형에 입각한 그런 형태들을 거기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려 나가느냐.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거를 그린다기보다도 그 사물을 바라보는, 오늘은 이제 자연물이죠. 그 자연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항상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림은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뭐냐면 정확한 형태를 보고 그걸 그려내느냐, 또 하나는 그 바라본 사물의 어떤 느낌을 그려내느냐. 근데 사실 그림을 그릴 때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림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갖춰진 사람은 그 대상물의 느낌을 파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 사물이 주는 느낌, 분위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루려고 내가 그리는 그림에서 좀 더 그거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형태를 잡아나가는데 목적을 두는 게 가장 좋고, 또 그것들을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형태를 그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어느 분들이나 다 좋아하는 강아지는 아니고 이제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를 잡았어요. 대략적인 처음에 어떻게 보면 겉 형태, 그 실루엣의 모양을, 실루엣이라면 제일 외곽의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제 배경과 강아지와 경계되는 요 라인을 잡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안에 위치, 눈의 위치, 코, 입, 혀, 그리고 귀, 그리고 발들, 꼬리는 보이고 발의 뒷발은 워낙에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형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하게 구조적으로 이 그림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얼굴 형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물을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먼저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콧잔등이 있고, 콧잔등이 있는데 이 콧잔등에서 꺾여서 미간으로 올라가면서 눈과 눈 사이에 이런 도형적인 구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이죠. 이게 대칭적인, 모든 동물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동물들이 대칭적으로 생겼잖아요. 대칭,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렇게, 그리고 귀가 있고, 그런 대칭적인 형태들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아지의 그 느낌을 그려주는 게 나중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뭐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답다, 강아지 답다, 개 답다, 뭐 레브라도 답다, 뭐 골든 리트리버 답다, 뭐 그런 어떤 답다라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런 구조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돼요. 물론 인공물이나 그런 대상물, 그러니까 인공적인 대상물을 그릴 때가 더 구조적인 걸 더 생각을 하고, 이런 자연물은 그 구조적인 걸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 자연물에서는 어떻게 그림들을 쪼개 나가면서 그리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단순히 스케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를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채색을 하거나 명암을 넣거나 할 때 그 구조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제 몸을 그리는데 얼굴보다는 몸이 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많은 구조적인 형태를 보여주긴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골격이라는 게 있어요. 뼈. 그 뼈 자체가 구조하고 관련이 있죠. 자, 그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는 둥근 형태지만 그냥 둥근 형태라기보다도 이런 각에 의해서 생긴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둥근 형태라기보다도 이제 타원 같은 거는 정확한 타원이 나오지만 정원에서 출발한 거지만, 약간 애매한 형태의 둥근 형태는 양쪽 콧구멍이나 그런 것들의 위치나 그런 것들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딱딱딱딱 각이 져 있는 형태로. 그리고 콧장 등의 형태가 부드러운 곡선이지만, 그리고 털에 쌓여 있는 거지만
콧등이라는 것들 평면적인 거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각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콧잔등에서 급격하게 또 이렇게 각이 올라가죠. 미간 쪽으로. 이 미간 쪽에 올라가는 것도 구조적인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구조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강아지를 그려봤어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까지 어떤 구조를 그려가면서 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특히나 이렇게 털이 많은 동물 같은 경우, 아예 털이 짧고 굉장히 그 단모종의 강아지가 있고, 털이 굉장히 그 긴 뭐 골든 리트리버 같은 그런 동물들은 그 안에 해부학적인 구조와,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 외에 쌓여 있는 피부, 그런 근육, 그런 것들의 어떤 구조들을 도형화해서 입각해, 그런 도형화에 입각한 형태에 맞춰서 그려야 조금 더 그 강아지 다운 느낌, 그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강아지가 귀엽게 웃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은 그거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은 내가 뭔가 눈이 짝짝이인 것 같고, 아니면 눈이 뭔가 기울기가 안 맞고, 코의 위치도 잘 안 맞고, 귀나 어떤 발의 어떤 구조들이 뭔가 어색하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거를 파악을 하고 직선화시키고 도형화시키는 거,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린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시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특히나 인공물에서는 더더욱 그게 강조가 되지만 자연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그림을 기초적으로 먼저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이번 그림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